보세요. 자, 30페이지 보시면 정책론 나오죠. 이 정책론은 우리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여기도 최근에는, 예전에는 정책론에서 그래 문제가 많이 출제가 안 됐는데 최근에는요 뭐 한 6문제까지도 여기 출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정책론 쪽이 좀 더 이제 중요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책론 좀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부동산학개론 첫 시간 할 때 우리 경제 주체가 있다 그랬잖아요. 경제 주체. 공적 주체가 있고 사적 주체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공적 주체의 대표적인 게 정부예요. 정부. 사적 주체를 제가 민간이라고도 그랬고 시장이라고도 그랬는데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주체를 크게 나누면 이쪽이 정부예요. 정부. 공적 주체죠. 여기는 뭐 지자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 주체. 네, 민간이죠. 사적 주체 민간은 개인, 기업, 조합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그래서 우리 경제활동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자본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아닙니까?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라고도 그러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초기 시장경제는 자원의 배분은 전부 시장에서 했단 말이에요.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자원의 배분이에요. 자원의 배분. 자원의 배분은 어디 산다? 시장에서 하는 게 원래 초기 자본주의란 말이에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정부는 시장 일에 관여 안 했어요. 그럼 정부는 어떤 일을 하냐면 정부는 도둑 막아주고 외적이 침입해 오면 막아주고 국방 도둑 잡아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국가가 하는 일. 경제활동은 전부 어디 산다?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초기 자본주의 형태. 그래서 그 당시 국가를 야경 국가라고도 그랬어요. 도둑 막고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고 하니까. 자, 그런데 이 시장이 본연의 기능을 역할이라고도 그러는데 본연의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즉 자원 배분 기능을 제대로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정부가 어떻게 되느냐? 야, 너희가 맡겨놨더니 왜 그걸 똑바로 일을 못해? 그럼 정부가 어떻게 간섭하죠? 맞습니까? 남편분이 아내한테 모든 경제권을 다 줬거든. 돈 벌어오면은 다 줬단 말이에요. 살림 살아라고. 근데 보니까 아내가 경제활동을 잘 못해. 집안 살림을. 그럼 남편이 뭐라고 그래? 가계부 갖고 와봐봐. 간섭해 안 해? 개입하죠. 그걸 정책이라 그래요. 즉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책이란 이분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정책은 뭘까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죠. 정책이 뭔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그럼 정부는 왜 시장에 개입할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얘기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제 기능을 다 못하니까. 시장의 기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원의 배분이라 그랬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자원을 배분할 때 가장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된 것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그럽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딱 맞게 배분하는 것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시장한테 맡겨놨더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일어나. 그러면 시장이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죠. 맞아요. 그럼 정부가 어떻게 한다? 개입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맞아, 틀려? 잘 들어봐. 국어잖아요. 자, 보세요. 시장에 제가 왜 자꾸
적는 것보다 생각을 자꾸 하라고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적는 거예요. 자, 시장의 본연의 기능은 뭐라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주는 게 시장의 역할이라고요. 그러면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잘하면 정부가 개입할 이유가 있어 없어? 아내가 살림을 잘 살고 그 돈을 가지고 딱딱딱 알맞게 쓰면 남편이 개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일어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맞는지 뭐라고? 정부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왜 아니에요? 자꾸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개입한다는 그 전제가 뭐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안 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잖아요. 아니, 남편은 아내의 살림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은 이 사람이 아내가 효율적 배분을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다는 거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국어를 잘해야 돼. 국어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제분들한테 국어 공부를 많이 시켜요. 국어 공부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을 많이 보게끔 해야 돼요. 학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요즘 애들 책 봅니까? 안 봅니까? 책 안 봐. 우리 아들도 내 핸드폰 보고 있어. 왜 안 고쳐져? 어릴 때 어릴 때 해야 되는데 요즘 애들이 다 핸드폰 사니까 이 종이책을 안 보거든요. 종이책을 안 보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끈기력이 떨어져요. 요즘 애들은 즉각적으로 핸드폰만 보고 빨리빨리 답을 원하다 보니 요즘 애들 영어 사전 들고 다니던가요? 안 들고 다니죠. 네이버에 물어보죠. 네이버에 가면은 단어가 간단한 뜻만 나오지 예문도 잘 없고 그 단어에 파생되는 뭐 형용사 형인이 이런 게 없어요. 우리 때는 다 사전으로 공부했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하다 보니 영어 실력이 물론 이 회화 이런 건 잘하지만 그러니까 빨리빨리 찾다 보니까 책을 잘 안 봐. 책을 잘 안 보니까 말이 사고력이 약 떨어져요. 국어가 중요해. 국어 잘하는 사람들 공부 잘합니다. 특히 우리 개론이나 민법도 마찬가지고 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시험 잘 봐요. 이해력이 좀 빠르거든. 문장을 딱 읽었을 때.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한다. 맞아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개입한다는 거 얘가 지금 효율적 배분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깔려 있잖아. 그렇죠?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이유 하나 알았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시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시장 실패라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시장 실패. 그럼 시장 실패가 뭐라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거. 시장의 가장 큰 기능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거든. 그렇죠? 여기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걸 뭐라 부른다? 시장 실패. 그럼 이 말이 맞는지 보세요.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맞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나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하여나 그 말이 다 그 말이야. 말이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다. 됐어요? 첫 번째 이유 봤어요. 그러면 만약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 그러면 전부 다 부자만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까? 자, 제가 시장 경제는 경쟁이라 그랬죠. 우리 완전 경쟁 시장 공부했잖아요. 시장 경제의 핵심은 경쟁이야. 경쟁을 하다 보면 낙오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장이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다 하더라도 저소득자들은 반드시 생깁니다. 반드시 생긴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본주의는 당연히 저소득자가 생겨. 얘들 없애자고 하는 게 사회주의 애들이야. 똑같이 잘 살자. 말은 그럴싸해 보이지.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반드시 뭐가 생긴다? 저소득자가 생깁니다. 저소득자가. 오케이? 그럼 얘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국가가, 정부가. 시장은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대기업에서 채용을 해요. 100명을. 근데 대학생들이 1000명이 지원해서 1000명 다 뽑아줘요? 100명밖에 안 뽑잖아요. 이게 경쟁 아닙니까? 그럼 떨어진 900명 어떻게 해야 돼? 다른 데 가야지. 좀 못한 데 가야지. 못한 회사 가야지. 그럼 그렇게 배분이 되다 보면 회사 못 간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저소득자는 생겨요. 그럼 저소득자들은 국가가 돌봐줘야 되거든.
맞아? 그럼 정부는 이런 저소득층들을 위해서 시장에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두 번째는 저소득층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저소득층들을 위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회 목표 달성이라는 것은 더불어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재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우리 교재는 지금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가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여기 자 적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 그럼 이 개입 이유를 명분이라 그래도 될까요? 근거라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똑같은 말이죠.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이 말은 이렇게 대기할 수 있다.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같은 말입니다. 두 번째가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저소득층, 경제적 약자 보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정부가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을 하고 있잖아요. 전세가, 상한제, 우리 임대차 보호법, 세 가지 법 있지 않습니까? 주택임대보호법 이번에 세 가지 분야에서 법을 바꿨잖아요. 그 법은 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저소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까? 명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겁니까?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밑에 거잖아요. 그 정부가 지금 그 정책을 하는 이유는 밑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임대주택 정책은요? 위에 겁니까? 밑에 겁니까? 밑에 거죠. 밑에 거잖아요. 효율성일까요? 형평성일까요? 형평성. 위에 게 뭘까? 효율성. 기억납니까? 효율성과 형평성? 그렇단 말이에요. 정부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장에 개입해요. 됐죠?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시장 실패라는 걸 얘기했거든. 그럼 시장 실패가 아까 뭐였어요? 시장 실패.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지 않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장 실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10개가 가야 되는데 8개밖에 안 가. 그럼 여기 8개밖에 안 갔다는 얘기는 10개 가야 될 곳에 12개 갔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 말은 과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는 과소하게 갔고 여기는 너무 많이 갔고. 그래서 앞으로 과소과대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과소과대라는 말이 나오면 시장 실패야.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시장 실패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럼 시장은 왜 실패할까 이 말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왜 안 될까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경쟁이 불안전해. 우리 완전 경쟁, 불안전 경쟁 공부했잖아요. 경쟁이 불안전하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경쟁 자체가 공정하고 완전한 게 보장이 돼야만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될 텐데 경쟁이 불안전해.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불안전 경쟁입니다. 그래서 불안전 경쟁 시장이 되면 시장 실패합니다. 자원 효율적 배분이 안 됩니다. 그럼 불안전 경쟁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독점 시장이에요. 독점. 여러분 독점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독점 시장이 뭐예요?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는 거. 공급자가 하나에 하나. 우리나라에 독점 시장 있나요? 독점 기업 있나요? 우리나라에? 요즘은 조금 옛날 코레일 같은 게 독점이었죠. 철도. 요즘 SRT가 생겼지만 여전히 뭐 같은 비슷한 애들이기 때문에. 또 한전. 우리나라 전기 공급하는 거 한전 말고 다른 데서 공급 안 하죠. 독점이잖아요. 공급자 혼자예요. 혼자. 독점 기업은 손해를 볼 수 없는데 한전 손해 보고 있다대.
납득이 안 되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이유가 있겠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과점. 참고로 과점은 뭐냐면 공급자가 소수야. 공급자가 몇 명 안 돼. 우리나라에 과점 기업들이 있나요? 많습니다. SK텔레콤, LGU+, KT, 이동통신 사업자 3명밖에 없죠. 뭐 알뜰통신도 있긴 있다마는 걔들 회선 빌려 쓰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은 3사밖에 없어요. 소수죠. 과점 기업이잖아요. 과점. 또 있어 많아요. 자동차 과점이죠. 현대자동차 몇 개 없잖아요. 우리나라. 정유회사, 과자 만드는 회사 몇 개 없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뭐라 부른다? 과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독과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독과점. 공급자가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시장이 실패합니다. 독점 기업들이 시장에 10개가 필요하다고 10개 다 만들어주거든요.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안 하거든. 자, 두 번째. 외부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합니다. 세 번째. 공공재. 여러분, 공공재란 말 들어보셨어요? 공공재란 말 우리 많이 듣죠? 공공재가 뭘까요, 이게? 어떤 걸 여러분들 공공재를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쉽게 생각하면 공공재는 이런 거야. 그냥 같이 쓰는 거야. 맞아요? 도로 공공재입니까? 다 쓰잖아요, 도로. 집 근처에 있는 공원, 우리 그 대공원 같은데 그냥 다 쓰죠? 이런 것들이 공공재예요. 그러니까 공공재라는 거는 더불어 같이 쓰는 물건들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좀 우리가 비전문적인 표현이고, 이 공공재라는 거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부릅니다. 비경합성, 비배제성, 공공재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 경합이라는 게 뭐예요? 경합이라는 걸, 그렇죠. 경쟁하는 걸 얘기하죠. 맞습니까? 저 빵집에 단팥빵이 맛있어. 파리바게뜨 단팥빵이. 근데 저기는 무한정 만들진 않잖아요. 그럼 그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게 가면 없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가야 되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게 경합이야. 경합. 근데 비경합은요? 빨리 안 가도 된다는 얘기네. 늦게 가도 내 먹을 게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표현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소비가 내 소비에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영향을 안 줘요. 그러니까 늦게 가도 있어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같이 쓸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게. 맞아요? 같이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비배제성은 뭐냐? 돈을 안 내도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임승차라 그럽니다. 뭐라 그런다? 무임승차. 무임승차하면 돼, 안 돼? 돼? 우리 시장 경제는요, 우리 그 신상필벌이라는 거 아세요? 시장 경제 딱 그거야. 잘한 사람한테 상을 주고 못하는 애들은 벌을 주는 게 이게 시장 경제 어찌 보면. 근데 무임승차는 그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돈도 안 내고 막 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서로 살려고 싸우지도 않고 돈을 안 내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뭐 이런 거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죠. 그럼 시장에다가 공공재를 맡기면 시장에서는 공공재를 만들까 안 만들까? 안 만들어요. 그 누가 만들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 원리에 맡기면 과소 생산해요. 시험에 잘 내죠. 과소 생산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한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생산 안 해요. 시장에서는 자원을 배분하는 그 역할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부가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공재 그러면 정부가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지만 공공재의 뜻은 이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재화를 공공재라 그럽니다. 경합성, 비경합성. 비경합성, 배제성, 비배제성. 그게 공공재의 특성이에요. 경합성, 배제성 그러면 안 돼요. 비경합성, 비배제성. 그러는 물건을 시장에다 맡기면 충분히 생산한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공공재는 정부가 보통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방,
치안 이런 것들이에요. 도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잘 안 만들어요. 자, 네 번째요. 규모의 경제예요. 자, 이 규모의 경제란 말이 이제 나왔는데, 이 규모의 경제는 의미를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규모의 경제는 뜻을. 시험에서 규모의 경제가 뭡니까? 이런 건 안 물어봐요. 하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만 문제들을 풀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규모의 경제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라는 말 많이 쓰는데, 대기업이, 네. 네, 그렇죠. 네,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이 말 안에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규모의 경제 이런 거예요. 규모가 크면 경제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모가 크면 경제성이 있다. 그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럼 규모가 크면 경제성이 있다는 거는 바꿔 얘기하면 규모가 크면 이익이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맞아요? 그 말을 바꿔 얘기하면 규모가 커지면 비용이 절감된다. 맞습니까? 자, 배추 10포기 살 때 가격하고 한 개 1,000원씩이야. 그러면 10포기 얼마야? 10,000원 줘야 되죠. 1,000포기 주세요. 그러면 한 개 1,000원에 산다. 한 개 한 800원에도 살 수 있다. 그렇게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대량으로 사면 단가가 싸게 살 수 있죠? 이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는 규모가 커지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 거예요. 이걸 규모의 경제라 그래. 규모의 경제 뜻 아시겠죠? 그럼 이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면 모여야 돼? 흩어져야 돼? 모여야지. 우리 모이는 거를 집적이라 그럽니다. 집적. 규모의 경제를 얻으려면 합병해야 돼? 분할해야 돼? 합병해야지. 그걸 우리 합병 또는 병합이라 부르거든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직접 병합은 규모의 경제와 관계되는 단어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왜 시장이 실패할까? 네. 자, 보세요. 우리 홈플러스나 여기 롯데마트나 이런 대규모 할인마트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그 인근에 있는 슈퍼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걔들은 단가 자체가 다르거든. 이 슈퍼에서는 만약에 배추를 한 포기에 1,000원에 갖고 오는데 얘들은 500원에 갖고 오는 거야. 대량으로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더 싸게 팔 수 있죠. 그럼 여기 견딘다 못 견딘다. 동네 가게들은 못 견뎌. 그래서 마트는 한 달에 2번 놀아라 그러잖아. 정부가 개입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결국은 누구만 살아남을까? 덩치 큰 놈밖에 못 살아남습니다. 맞습니까? 대기업만 살아남는 거야. 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래서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니까, 시장에.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혼자만 남아. 제일 큰 놈만. 그걸 자연독점이라 그래. 자연독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장이 실패하죠.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면. 됐습니까? 네. 5번째.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정보의 비대칭, 이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봐요? 완전 경쟁을 됐다. 정보의 대칭. 근데 정보의 비대칭이니까 알고 있는 바가 같다 다르다. 그게 정보의 비대칭이었잖아요. 이거 다 까먹었지, 봐봐. 나중에 교재 2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불완전 경쟁시장 할 때 거기 불완전한 정보 보이세요? 그걸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불확실성이다. 정보의 비대칭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완전한 정보 할 때는 정보의 대칭,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는 알고 있는 게 다른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야. 시험에서는 뜻을 물어보진 않아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제 지금은 기초과정이니까 한번 의미는 알 필요가 있으니까요. 도덕적 해이가 뭘까요? 도덕적으로 해이한 거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길을 건널 때 이 사람 굉장히 안전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파란불이 바뀌어도 절대 길을 바로 안 건너. 파란불이 바뀌어도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건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오늘 보험회사에 가가지고 종신보험을 30억짜리를 넣고 왔어요. 그래서 죽으면 얼마 나온다? 30억 나와. 뭐 30억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때부터는 길을 막 건너기 시작해. 뭐 차가 오든지 말든지 막 건너. 막 건너는 거. 이게 도덕적 해입니다. 그럼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럼 안 나가도 될 보험금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험료 올라가지 뭐.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 사람이 지금 사고가 많이 나니까 보험료 올라가죠. 맞아요. 자동차 보험도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걸 도덕적 해이라 그럽니다. 경기가 안 좋아 놓으니까 노래방 사장님, 꼭 그렇게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이 노래방 사장님이 화재보험 30억짜리 넣었어요. 불 나면 30억 나와. 가게가 불이 다 타버리면. 그리고 집에 갈 때는 불을 안 끄고 가. 히터 다 틀어놓고 가. 히터 다 틀어놓고. 불이 나면 30억 받죠. 도덕적 해입니다. 그러면 안 나가도 될 자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지. 시장이 실패하죠. 도덕적 해이 뭔지 아시겠어요? 대기업 회장이 제트기를 사가지고 타고 다녀. 미국 같은 데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럼 그 돈은 지 돈이다, 회사 돈이다? 회사 돈이죠.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안 되고 있지. 안 사도 될 걸 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도덕적 해이예요.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돼. 그럼 제트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밑에 직원들은 그 회장의 제트기 값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물건 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맞습니까? 예,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지. 자, 그럼 역선택 한번 볼게요. 역선택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선택해서는 안 될 물건인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알았으면 선택을 안 했을 텐데 몰라가지고 선택한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우리 보험할 때 고지의무 하죠. 당신은 5년 내에 뭐 암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거 왜 물어볼까요? 역선택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험회사는 암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을 보험을 받아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보험금이 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암에 걸린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보험회사는. 그게 정보의 비대칭이야. 알고 있는 게 달라. 모른단 말이야.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런 간격을 줄이기 위해서 고지의무를 하는 겁니다. 그 역선택의 대표적인 거는 암에 걸린 사람을 모르고 알았으면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을까? 안 받아줬지. 그런데 모르니까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거. 이게 다 역선택이에요. 알았으면 선택 안 했을 텐데 내가 몰랐기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했다. 이걸 뭐라 부른다? 역선택. 자, 중고차 사러 갔어요. 그럼 이 중고차에 대한 내역은 나보다 중고차 딜러가 더 많이 알죠. 이게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이잖아. 그럼 내가 이 차가 사고가 난 줄 알았으면 샀을까, 안 샀을까? 안 샀거든. 근데 내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알았으면 안 사야 될 거를 샀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라고요? 역선택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정보의 비대칭이야. 그럼 이런 일들이 생기면 뭐가 된다? 시장이 실패한다. 시장이 실패한다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럼 시험에서 시장 실패 원인을 간간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적어드린 거예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저해된다. 맞습니까? 역선택이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한다. 무임승차가 발생하면 시장이 실패한다. 맞아요. 이렇게 내거든.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을 찾아라. 1번 도덕적 해이, 2번 역선택, 3번 비배제성, 4번 무임승차, 이렇게 쭉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럼 정보의 대칭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완전 경쟁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그래서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이다,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 아니죠. 시험에 나왔었죠.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닙니다. 자, 그럼 있잖아. 이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완전 경쟁 시장을 말씀드린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이 뭐였습니까? 상품이 동질적이고, 시장에 지니까 태그가 자유롭고, 시장 참여자가 다수이고, 완전한 정보라 그랬죠. 맞아요. 그럼 상품의 동질성. 상품의 동질성 이 말이 나오면 완전 경쟁을 의미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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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대칭?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동질적이라는 것은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까? 대신할 수 있다. 대신하는 걸 대체라 그래. 대체. 그러면은 완전한 대체성 이 뜻이거든 이게. 완전한 대체성도 완전 경쟁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럼 시장 실패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들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야. 시험에 나왔죠? 알아놔야 되겠네요. 이해되세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됩니까? 이제 보세요 또. 항상 말을 가지고 자꾸 바꾸거든 시험은. 그러면 이러한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뜻입니까? 맞아?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 개입한다 그랬잖아.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것들은 시장 실패 원인도 되지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그래도 되나요? 되죠. 그래서 만약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은 정부의 시장 개입 명분이 된다. 맞습니다. 시장 실패 원인이라는 것은 결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외부 효과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험에 냅니다. 하나도 안 어려운, 어려운 거 하나도 없네. 안 어려워. 기본을 잘 알아놔야 돼. 그래서 기본을 잘 알아놔야 된다고. 항상 출제자들은 복잡한 거 안 물어봐요. 자, 그리고 교재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시장 실패란 말이 나오죠. 시장 실패의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럼 시장 실패는 왜 하느냐? 원인이 거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까지 나와 있습니까? 네, 거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쭉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에 외부 효과라는 게 나오네요. 자, 외부 효과도 지금은 우리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보는 건 아니고 한번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효과 가볍게. 우리 시험도 어렵게 안 내.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 항상. 일단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원인입니다. 이 외부 효과는 먼저 뜻을 알아야 돼요. 외부 효과의 뜻.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여기 이번에 외부 효과 보입니까? 자, 제가 읽어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제3자 주체 볼까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의도하지 않은 주체 볼까요?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주체 볼게요.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 이거를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외부 효과 예를. 자, 우리 집 주변에서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해요. 아파트 공사를. 그럼 나는 당사자다, 제3자다. 제3자죠. 내가 그 아파트 건설 현장 뭐 관계되는 사람도 아니고 난 제3자죠. 근데 거기서 먼지가 막 날라와. 먼지가. 시끄러지고 소음하고 먼지가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그런데 그 건설 현장 소장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한 달에 100만 원씩 소음 보상비로 100만 원씩 드릴게요. 이렇게 대가도 안 주는 거예요. 보상도 안 해줘. 이거를 외부 효과라 그래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것을 뭐라 부른다? 외부 효과라 그럽니다. 자, 제가 동네에 화단을 이렇게 막 만들어주고 동네 골목마다 내가 화단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네 주민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고생하십니다, 수고하시네,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내가 화단을 만들어 주니까.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수고하시네요,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아무런 칭찬도 안 해주고 대가를 주는 사람도 없더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 일종의 뭐라고요? 외부 효과예요. 내가 기부를 했어요. 기부를 했는데도 아무도 나한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외부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뭘 주고 있어? 이익을 주고 있죠. 근데 난 나한테 대가가 없어.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도 나는 그 보상 안 해줘도 돼. 이런 것들이 외부 효과입니다. 개념을 아시겠어요? 오케이? 이거를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대가를 안 주는 거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이 현장 소장이 이제 소음이나 먼지가 날아가니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그 현장 소장이 와가지고, 건설회사에서 와가지고 이 동네 사람들이 한 100가구가 있거든. 그래서 집집마다 300만 원씩 보상금을 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300만 원이면 3억이다, 그죠? 그럼 3억을 줬단 말이야, 보상금으로. 그러면 아파트 분양 가격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올라가요. 그러면 시장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반영이 되어버렸죠? 그건 외부 효과 아니라고. 외부 효과는, 이 외부라는 말은 시장 기구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보상금을 줘버리면 시장에 반영이 돼, 안 돼? 반영이 되죠. 그래서 대가를 준다든지 대가를 받아버리는 것은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그럼 시장 기구를 통한다, 통하지 않는다? 그게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그 괄호 안에 그런 말이 있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X 돼 있죠? 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외부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요, 시장기구를 통하여 이렇게 돼 있는지 잘 봐야 돼. 시장기구를 통하여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걸 딱 봐야 돼, 항상. 또 대가를 받는다, 대가를 받지 않는다? 대가를 받는다 그러면 안 돼. 그건 외부 효과 아니야. 대가를 준다 그래도 돼, 안 돼? 안 돼. 대가를 줬다 그래도 그건 외부 효과 아니에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럼 아까 다른 제3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정외부 효과라 그래요. 외부 효과의 종류야. 정외부 효과가 있고 부외부 효과가 있어요. 이거. 그럼 정외부 효과 뜻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을 만들어 봐봐. 정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손해를 준다, 이익을 준다? 이익을 주는 거야. 제3자에게 이익을.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 못 받아? 내가 못 받아. 그게 정이에요. 그럼 부외부 효과는 뭘까요? 제3자에게 이익을 준다, 손해를 준다? 손해를 줘. 근데 나 그 사람한테 내가 보상, 대가를 줘, 안 줘? 안 줘. 그걸 뭐라 부른다? 정부 아시겠어요? 그 뜻이야. 크게 어려운 내용 없어. 이 정외부 효과를 출제 교수들에 따라서는 외부 경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정외부 효과, 제3자에게 이익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나는 받지 못한다. 부외부 효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만 내가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됐죠? 자, 그럼 또 생각을 해봅시다. 부외부 효과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외부 효과 먼저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부외부 효과는 다른 사람한테 나쁜 행동을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가라든지 이런 걸 제재를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맞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그 하던 행동을 멈출까요? 더 할까요? 더 해버려요. 더 해버려요. 우리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애가 막 뛰어다니고 있어. 놀면서 막 온 동네 방네 뛰어다니고 시끄럽게 하고 다니면서 국그릇도 얻고 막 이래. 정외부 효과가 부외부 효과일까? 부외부 효과인 거야. 그런데 엄마가 제재를 안 해요, 얘를. 가만히 두고 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얌전하게 앉으니까 더 방방 뛰고 난리를 칠까요? 더 난리 칩니다. 맞아? 그래서 부외부 효과는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더 한다. 그거를 과대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한다고? 과대 생산. 자, 공장에서 공해를 막 배출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부외부 효과거든요. 이 말은 정부가 제재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해 설치 비용이라는 걸 부담을 했으면 그만큼 공해가 배출이 안 될 텐데
그런 제재가 없다 보니까 막 생산한단 말이에요. 막 생산해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라는 말이 나오면 과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제재가 없으니까. 제재가 없으니까. 그럼 정외부 효과를 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을 주고 있는데 나한테 아무런 대가가 없어. 보상을 안 줘.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일을 계속할까? 안 할까? 안 하죠.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과소입니다. 과소. 오케이? 자, 그래서 정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과소 생산해요. 과소 소비해요. 중요한 말은 과소라는 거예요. 과소. 그러니까 과소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만든다는 거예요? 안 만든다는 거예요? 안 만드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무임승차 보세요. 내가 돈 안 내고도 막 타잖아요. 그러니까 안 만들지. 안 만들지. 마찬가지로 시장에는 신상필벌이라 그랬잖아. 내가 잘한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가 따라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 보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시장이 실패한다고 해요. 이게 시장 실패잖아. 과소 과대란 말 나오면 시장 실패라 그랬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럼 부의부 효과는요? 과대 생산, 과대 소비하죠. 원래는 이 사람들이 10개를 만드는 게 딱 맞거든. 원래는 시장 원리에 따르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으니까 12개 만들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더 해버려요. 더 해버려. 일단 이것부터 기억해야 돼. 정외부 효과는 과소, 부외부 효과는 과대. 그럼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고 있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부가 어떻게 할까요? 시장에 개입을 하죠. 이제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그러면 정의부 효과는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못 받으니까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정부는 이 정의부 효과가 발생할 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줘야 될까요? 혜택을 줘야 되겠죠.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정의부 효과는 정부가 어떻게 개입하느냐?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그래서 기부를 하게 되면 세금을 깎아주죠. 기부 같은 경우에 정의부 효과거든요. 또는 보조금 같은 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들이 돈 많이 쓰는 걸 배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좀 그러면 안 되죠. 깎아내리면 안 돼, 이렇게. 자기가 정당하게, 자기 노동이나 자기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뭐 욕하면 안 되죠. 어느 사람이 기부를 하는데, 그래, 니 돈 많았다, 잘했다, 잘났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이고,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 사회가 되면 그 사람들은 과소하게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좋은 일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기부를 해도 오히려 칭찬보다는 저 새끼 돈이 어디서 났대? 이런 멸시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기부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는 기부가 한 100억 정도 일어나야 적정한 기부인데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70억 기부 안 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사회, 그게 선진사회단 말이에요. 기부하는 사람을 도폭해주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딱 벌을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흐릿해져 버려. 잘못해도 아무 말 안 하고, 떼거지 쓰면 그냥 떼쓰면 되는 줄 알고, 그러면 시장이 실패하고 이 사회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거 딱 배우면 바로 알 수 있어.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얘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잖아요. 나쁜 짓을 하는데도 아무런 대가나 뭐 이런 걸 지불하지 않잖아. 그럼 정부는 얘들에게 어떻게 돼? 이제 제재를 가해야지. 보조금 주면 돼, 안 돼? 이래는데 보조금 주는데 주면 될까, 안 될까? 그 주는 애들이 있더란 말이야. 그러니까 개판되는 거야. 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보조금을 줘봐봐.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 나지. 그럼 여기는 세금 감면 보조금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죠.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겠죠. 오케이. 바뀌면 안 되겠네. 바뀌면 안 되겠네.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이렇게 개입을 했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 자, 하나만 볼게요. 자, 과대 생산하고 있었거든요. 많이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담금을 부과해버렸어요. 그럼 이 공장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생산량이 줄어들까요? 줄어들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요. 만약에 여기가 시멘트 공장이야.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에서 공해를 배출해. 공해. 이게 부해부 효과거든. 그 정부가 가태를 부과해버렸어, 거기다가. 그러면 시멘트 공급이 준다, 공급이 는다? 시멘트 공급이 감소한단 말입니다. 시험 이런 게 나오죠. 생산에 있어서 부외부 효과를 정부가 규제하면 해당 제품의 공급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합니다. 그러면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맞아요? 시멘트 가격이 상승해. 그럼 시멘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거 이제 시장 기구에 반영이 된 거야, 안 된 거야? 반영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개입을 통해서 외부 효과를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외부 효과의 내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부 효과를 시장에다 반영을 시켜버렸잖아.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외부 효과의 내부화라 불러요. 뭐 그런 건 참고로 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세요. 그 외부 효과. 이 외부 효과와 관계되는 대표적인 특성이 부동성이에요. 부동성. 그 보이십니까? 줄 치세요.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를 더 크게 영향을 받아요. 인접성도 마찬가지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붙어 있기 때문에 외부 효과의 영향을 많이 받죠. 아까 옆에 공사 현장에서 우리 집에 먼지가 날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걸 고스란히 당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효과 영향을 많이 받아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정외부 효과 봅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는데도 대가를 지불받는다, 받지 못한다? 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과소라는 말 보이세요? 과소 생산하죠. 그 밑에 PIM, FI 보이십니까? 이걸 핀피라 그럽니다. 핀피 현상 줄 치세요. 핀피 현상. 핀피 현상은 정외부 효과를 얘기해요. Please in my front yard의 약자예요. 내 앞마당에 좀 지어주라. 좋으니까. 자, 근데 그 밑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부외부 효과 나오죠. 부외부 효과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데도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는다? 지불 안 하는 거죠. 그 밑에 보니까 과대라는 말 보이세요? 이거 님비라고도 불러요. 님비. Not in my backyard의 약자입니다. 내 뒷마당에는 안 된다. 님비 현상. 한 번씩 뉴스 같은 데 보시면 님비 현상이라는 말 나옵니다. 예전에 사드, 성주에 사드 기지 배치하니까 동네 주민들이 난리 났죠. 다 님비 현상이에요. 우리 동네에 좀 지체 발달이 좀 늦은 애들, 예전에 서울의 어떤 지역에 그런 학생들 학교 들어간다고 해서 동네 아줌마한테 난리 났었죠, 강남에. 그죠? 그건 님비 현상이에요. 그런 것들은 자기 집값 떨어진다고 부외부 효과 때문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외부 효과는 핀피, 부외부 효과는 님비 또는 바나나 현상이라고도 그래요. 아무것도 짓지 말라는 거야, 이거는. 그 N자가 들어가죠. not, never 이런 거거든, 전부 다.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나쁘니까 하지 마라.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부 효과 간단하게 봤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 이 정도만 알아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우리 시험 크게 그렇게 안 내거든요. 그러면요, 내 집 주변에 공원이 들어왔어요. 정외부 효과일까요? 부외부 효과일까요? 공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공원 지어준 사람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1,000원짜리는 안 주잖아. 나 혜택을 보고 있는데. 맞아요? 그러면 주변에 공원이 조성되면 정외부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증가하겠죠? 맞아요? 근데 옆에 안 좋은 게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 아파트 수요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맞습니까? 그게 이제 외부 효과의 결과죠. 외부 효과의 결과. 그럼 옆에 공장이 들어오면 부외부 효과를 영향을 받겠다, 그죠? 아파트 수요가 감소. 좋은 게 들어오면 정외부 효과, 아파트 수요는 증가.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할게요.